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명사절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부사절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부사절을 한번 볼 건데요. 부사절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여러분 예상이 가능하시죠? 이름이 부사였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사 기억나시죠? 부사의 별명이 뭐였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이 좀 삐집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꼽사리 부사라고 알려드렸고 그 꼽사리는 좀 빼도 문제가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긴 부사절을 배울 건데 그 부사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약간 꼽사리 느낌? 뭔가 부가적으로 들어간 느낌이라 여기 제목을 볼까요? 부사절은 생략될 수 있어 라고 써있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생략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부사절입니다. 근데 생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사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인장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표시해 드릴 거는 주인공인 주어 동사 주절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은요. 이게 바로 주절이에요. He was taking a nap. 그는 낮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문장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주인공인 절인데요. 그렇게만 써도 돼요. 이거 위에 없이 He was taking a nap. 그는 낮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만 써도 되긴 하지만 이제는 부가적으로 뭔가 풍부하게 의미를 쓰고 싶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언제 잤는데? 그렇게 언제를 좀 뭔가 부가적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는 전화가 왔었을 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가 왔었을 때를 이제는 영어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부사절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화를 왔었을 때, 때가 뒤로 가는데 영어에서는 맨 앞에 때에 해당하는 when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게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시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행 순서를 바꿔서 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바로 이제는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었을 때 그는 낮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위에 있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접속사절, 부사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주절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접속사절, 부사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저희가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좀 복잡하긴 한데 왜냐면 주인공이고 거기 밑에 약간 종속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바로 부사절, 종속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항상 이런 순서냐? 그건 사실 아니에요. 원래는 주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부사절을 써서 He was taking a nap when I called him. 뒤에 붙여 쓰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이때는 강조해 주려고 쉼표를 쓰고 부사절이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부사절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을 붙인 거고요. 위치는 주절과 종속 접속사절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종속절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면 그 뒤에 쉼표를 찍어서 구별한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배울 부사 접속사가 when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when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저희가 많은 접속사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 지금은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쉽도록 4대 천왕을 좀 뽑아놨거든요. 저희 교재에 있는.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제가 앞자만 따서 요즘 앞자 따는 게 좀 유행이니까 저희가 시조, 이양 이렇게 4대 천왕을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시는 누굴까요? 아까도 나왔던 시간 접속사. 대표를 제가 when이라고 썼는데 뒤에는 앞으로 이렇게 절이 올 거고 약간 부사처럼 부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when절, 뒤에서부터 뭐가 할 때고요. 그 다음에 시조, 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if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란 뜻을 다 아는데 앞으로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일단은 이게 접속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if, 절 이렇게 해서 해석은 뒤에서부터 만약에 주어가 뭐뭐라면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양이 뭐냐면 이유는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접속사.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영어에서 나올 때는 뒤에 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서 because 절 뒤에서부터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별표 하나만 칠까요? 양보. 이제는 토익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데요. 좀 생긴 것도 어려워요. although라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절이 붙어서 해석은 뒤에서부터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비록 주어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게 바로 양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천왕 접속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요 슬라이드에 있는 마지막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앞으로 토익에서 보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쉼표의 유무를 따지셔야 돼요. 지금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럼 빨리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주절이냐면 쉼표 뒤에가 바로 주인공인 주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해석해서 they are popular. 그것들은 유명하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원래 뒤에 부사처럼 뺐다 썼다 할 수 있는 부사 접속사절이 뒤에 있었는데 쉼표하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4대 천왕 중에 누가 나왔죠? 그렇죠. although가 나왔네요. 그럼 although는 뜻이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었었으니까 해석은 뒤에서부터. 그래서 organic vegetables라고 해서 이건 유기농 야채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야채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록 비싸지만 그것들은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주절과 접속사절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배울 건지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베이스로 저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를 보시면 시간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먼저 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게 누구였죠? 그죠? 왼절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도 쉼표 유무를 보셔야 돼요. 쉼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 접속사절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어쩌고 어쩌고 할 때 그다음 밑에 주절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시간 접속사고요. 그럼 왜는 이미 알았으니까 다른 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as는 이제 할 때란 뜻이 있고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while을 좀 외우도록 하죠. 여러분 when도 wh였고 while도 wh였으니까 외우기 쉽겠죠? when 절은 뒤에서부터 할 때, while 절은 뒤에서부터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서 시간 접속사 기억을 해주시고요. before, after이야. 전에, 후에 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since도 꼭 아셔야겠죠. since는 낯설지 않죠? 우리가 언제 배웠었어요? 옛날에 시제할 때요. since 다음에 주로 과거 연도 와서 since 과거 have pp 그 과거 연도 이래로 쭉 뭐를 해왔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요. since 다음에 이렇게 전명구처럼 과거 연도만 오는 게 아닙니다. since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 절 계속 길게 부사절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해석은 역시 뒤에서부터 해서 역시 과거 시제 나왔죠. 그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쭉 뭐를 해왔다. 주절에 have pp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since가 접속사 절로 뭐뭐한 이유로 지금까지 쭉 계속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울 게 얘예요, 얘. 근데 좀 길죠, 접속사 치고. 그래서 저희가 외울 건데요. as soon as도 항상 뒤에 절이 나와서 해석은 뒤에 주어 동사 하자마자 곧장이란 뜻이라서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as soon as 절. 읽으셨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when하고 좀 비슷하죠. 뭐뭐 할 때를 조금 강조해서 뭐뭐 하자마자. 또 얘는 보면 여러분들 좀 회화 잘 하시는 분은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거랑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수거가 좀 있는 거고요. 이건 뒤에 possible보다는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 하자마자 곧장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외워보자면 until도 나와 있네요. until은 옛날에 전치사 때 배운 적이 있었죠? 뭐뭐 할 때까지 계속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게 전명구만 되는 게 아니라 접속사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ntil 절, 주어 동사 할 때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외워야 될 접속사절을 몇 개를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집에서 외우실 때는 혼자 외우지 말고 뒤에 항상 이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끄니까 절을 붙여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when절, 그다음에 while절, since절, as soon as 절, until 절 이렇게 외워놓고 해석은 항상 그 절부터 이렇게 끌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벽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음에 저희 누구 배우기로 했어요? 시, 조. 조건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는 if입니다. if도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if 절까지 외울게요. 해석은 뒤에서부터 만약에 동사가 뭐뭐라면. 근데 if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의 반대말을 가볼게요.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었죠?
이번에는 반대말로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이런 아이를 갖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unless절입니다. 그럼 unless도 혼자 쓰이지 말고 unless절까지 해서요. 해석은 그냥 만약이 아니라 만약에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면 이라고 할 때 쓰이는 건데 저희 예문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절이 먼저 앞에 쭉 나왔고요. unless절, 부사절이 뒤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unless절만 해석을 좀 해보자면 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이었으니까 트레인 받은 라이프가드가 on duty는 근무 중이라는 수거기 때문에 근무 중이라면이 아니라 근무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트레인 받은 라이프가드가 근무 중이 아니라면 수영장은 다칠 것이다. 다쳐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ess절도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 이거 아까 배웠던 애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까 when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강조해서 뭐뭐 할 때가 아니라 뭐뭐 하자마자 곧장. 그건 누구였죠? 곧장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as soon as 절이었어요. as soon as 절. 근데 이번에 as soon as 절이 아니라 as long as 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as long as 절은요. if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고 이제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 절을 또 써서요. 주어가 동사 하는 한에는 이라고 해서 조건을 걸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as long as 절, 뭐뭐 하는 한. 내가 열심히 토익을 공부하는 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건 걸 때 쓰는 게 as long as 절이니까 if의 범주 밑에서 또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죠. once를 좀 보게 될 건데요. once는 무슨 뜻이 있죠? once 딱 보면 한 번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렇죠. once가 혼자 쓰이면 한 번 이런 뜻도 있는데 접속사절로 굉장히 토익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해석은 일단 한번 만약에 주어를 동사하고 나면 이런 뜻이요. 일단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once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 두 번째 예문에 once절이 나와 있네요. 자, 쉼표 나왔으니까 쉼표에서 자르죠. 이번에는 주절이 뒤에가 있고 접속사절, 부사절이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럼 이렇게 once절을 묶어주시고요. 해석은 이런 식으로 과일이 한번 경작이 돼서 패키지, 일단 포장이 일단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nce절까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요 아이 3명은 조금 낯설긴 했지만 if절은 쉬웠죠. 그래서 너무 쉬웠기 때문에 if의 조금 어려운 동의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왔냐면요. providing, provided 나온 거 보시죠. 원래 providing, provided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제공하다, 제공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providing이나 provided 다음에 이렇게 절이 붙게 되면요. 대신 뭐 붙을 때도 있고 대신 생략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접속사절로 바뀌어서 만약에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if랑 동의어로. 그래서 provided 대절, providing 대절 이렇게 따로 외우세요. 못 외우시게 쓰신 분들은 if 그 다음에 if provide 이렇게 연결이라도 좀 해주세요. 물론 발음은 다릅니다. if고 provided지만 둘 다 만약에란 뜻이 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를 대비해서 라는 접속사절도 있기는 한데 위에 나와 있는 5마리보다는 조금 덜 나오니까 앞에 있는 5마리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다 완벽하게 우리가 마스터했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조금 전에 시간, 조건, 그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이름이 다른 말로 종속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속절을 좀 한계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장을 썼는데요. 지금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앞에 주절을 써서 우리는 방학을 미래에 가질 것이다. 프로젝트가 미래에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미래에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건데 전체적으로 미래 시를 쓸 거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주절에는 미래니까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will을 썼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when절, 시간 부사절에서는 will 썼어요? 안 쓴 거 보이시죠? 여러분 충격이죠? 그래서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의 약간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절은 당당하게 미래를 쓰고 싶을 때 will 쓰는데 오늘 배우는 종속 부사절, 종속절은요. 약간 힘이 약해서 그런지 will을 못 쓰고 will보다 한 단계 전인 현재 시를 대신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뜻이 현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긴 거는 현재지만 미래로 해석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주절은 당당하게 will을 썼어요. 프로젝트는 곧 미래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조건을 걸었는데 이때도 미래 잘 진행이 되면 이란 뜻인데 미래시 썼어요? 안 쓴 거 보이시죠? 오히려 미래보다 한 단계 전이 현재 시를 썼고요. 게다가 앞에가 3인칭 단수라 S 붙인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는 이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알고 보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그럼 1번, 3번 저희가 문제를 2개를 뽑아왔는데요. 일단 2문제의 공통점 좀 먼저 찾아볼까요?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뭐죠? 맨 앞 빈칸 쉼표, 맨 앞 빈칸 쉼표라는 거죠. 그럼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는 부사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부터 봤더니 뒤에가 new product is complete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오늘 배운 부사 접속사절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부사 접속사를 좀 쓰셔야 돼요. 해석도 하기 전에. 근데 이때는 딱 보자마자 보기 중에 부사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둘 다 시간을 나타내긴 하지만 누가 접속사죠? 그렇죠. until은 until 절을 이끄는 접속사절이 맞은데 during은 여러분들 during 명사.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단지 전명구로밖에 못 쓰이거든요. 지금 해석도 하기 전에 B가 오답이고 전명구로도 쓰이고 접속사절로도 쓰이는 until 절. 요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도 하기 전에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역시 빈칸부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부사 접속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기를 봤는데 이번에는 보기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접속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while도 뒤에 절이 와서 while 절, 그 다음에 as soon as도 뒤에 절이 나와서 as soon as 절. 둘 다 이제 접속사 절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해석을 좀 해보셔야겠죠. while은 동안이었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곧장이었으니까 해석이 뭐가 더 날까 볼게요. 그럼 여기선 해석이 그 building이 이제는 inspector 검사니까 검사 되자마자 세입자들이 이제는 이사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때는 동안회라기보다는 검사는 동안에 못 들어오니까 검사가 완료되자마자 이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as soon as 절 이제 시간 접속사 as soon as가 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하고 조건을 해봤으니까 이유랑 양보 대조를 좀 봐보셔야겠죠?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because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문에. 그럼 because의 동의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데 깜짝 놀랐죠? 원래 since는 무슨 뜻으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래로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추가를 합시다. 사실 토익에 since가 나올 때는 이래로보다 때문에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때문에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는 이래로가 아니라 지금 뒤를 보니까 그가 고객들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일찍 떠났다. 이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because의 동의어로 since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절도 자꾸 보면 맨날 뭐뭐로써 이러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토익에서 문장을 길게 뒤에 온다면 때문에라는 뜻인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since절 때문에, as절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부터 때문에다 라놓으시고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now that. now that도 보시면 그냥 무작정 해석을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때문에예요. 그래서 now that 다음에 이렇게 절이 나오면 뒤에서부터 뭐뭐 이게 때문에 뭐뭐이므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치고요. 무조건 다 외울게요. because절 때문에, since절 때문에, as절 때문에 마지막으로 now that 절 때문에. 지금 여기도요. 쉼표에서 잘라주시고 이만큼까지가 뭐뭐이기 때문에 뒤에 뭐다 라고 이어주는 거니까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보 대조를 나타내는 마지막 접속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험 문제 제가 되게 잘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although 절 뒤에서부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요. 아까는 제가 대표로 얘만 알려드렸는데 얘 동의어들도 한번 가볼게요. although 절 썼는데 너무 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를 빼고 이번엔 도우만 씁니다. 그래서 though 이것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고요. 근데 막상 도우만 봤더니 또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even을 붙였습니다. even though 역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이나 do가 들어갔잖아요. 약간 지겨운 면이 있었는지 even 다음에 if로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even if절도요. 그냥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절까지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싹 다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조를 나타낼 좀 더 가볼 건데요. while 이것도 또 깜짝 놀랐죠. while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동안에란 뜻으로 배웠었는데 이게 독해에 나올 때는 동안에란 뜻도 있지만 반면에 약간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쓰이게 되겠고요.
동의어도 또 있어요. 이때 동의어는 똑같이 WH로 시작하는 whereas절. 이것도 역시 반면이니까 while절, whereas절. 뭐뭐인 반면에로 외워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양보와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절까지 여러분들 싹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예문은 둘 다 쉼표 앞으로 이제는 부사절이 튀어나간 모양이고요. 요 해석에 맞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4대 천왕은 끝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밖에 기타 부사 접속사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누가 나와 있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So, that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소대절은 바로 요거일 겁니다. so랑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so 형부 대절 이렇게 외울 건데요. 이때는 해석이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so 다음에 B형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절이 이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도 너무 여러분 혁신적이어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so 형부 대절. 이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럼 그거 말고 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요게 조금 더 잘 나오는데 so 대시 형부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절이 나오는데요.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얘는 나중에 혹시 보기에 나오거나 그럴 때는요. 제가 규칙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로 외울게요. 같이 먼저 따라 읽어볼까요? so 대절 뒤조.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대절은 해석하기도 전에 모양이 좀 독특해요. 뒤에 나오는 절에 이렇게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가 맨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 느낌을 살려서 미래 뭘 하기 위해서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착용해 주세요. 그래서 소대절은 뜻도 중요하지만 이제 뒤에 조동사가 항상 나온다라고 해서 소대절 뒤조로 외워주세요. 둘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니까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럼 저희가 배운 거를 이제는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쉼표가 없네요. 그럼 앞에가 주절이에요. 그래서 뭐 양복은 입어줘야 됩니다. 사무실 안에서까지 주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또 다른 부사절이 이만큼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 접속사를 일단 쓰셔야 되는데 보기 중에 접속사가 아닌 걸 찾으려고 봤는데 소대절, while절 둘 다 접속사입니다. 그럼 누구를 쓸까 봤는데 소대 조금 전에 한 거 기억나지 않아요? 소대절 다음에 거의 누가 온다고 했죠? 소대절 뒤 조. 조동사가 원래 많이 껴야 되거든요. can, will 이런 거. 근데 조동사 있나 보세요. 전혀 없죠. 그래서 얘는 오답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B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while절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동안이 아니에요. 반면입니다. 그 반면엔 동의어 누구도 있었죠, 아까? whereas절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양복은 사무실에서 무조건 입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에서는 캐주얼한 옷이 허용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서로 약간 대조되는 내용이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있어요. 이거는 맨 앞인간 쉼표. 아까 풀었던 문제들은 비슷하죠. 뒤에가 오히려 주절이고요. 앞에가 이렇게 부사절. 그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뒤에도 절이 들어갔으니까. 보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보기 중에 이제 접속사를 찾을 때는요. 보기 중에 전치사는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꼬리가 오브로 끝난 건 전치사라 뒤에 명사만 와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정답이 아니고요. B랑 D 중에 오늘 저랑 이렇게 인강 들으면서 배웠던 접속사를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 접속사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therefore를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therefore는 오히려 부사고요. 여기서 although 절. 제가 아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가 답이었습니다. although 절.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부사절이 생략되는 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낯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진도 나가면서 분사구문에서 다뤘던 것들이 지금부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좀 느꼈겠지만 주절이 종속절을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 미래일 때 자기는 will을 쓰면서 will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종속절을 괴롭힐 겁니다. 부사절을. 그래서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when절이 있었는데 딱 봤을 때 주절이 종속절을 바라보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랑 이렇게 부사절이랑 주어가 똑같을 때는 부사절,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consumers, they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게 지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도요. 시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동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동사 원형에 ing만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when 절이라고 외웠는데 when 다음에 갑자기 ing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 ing가 이름이 원래 현재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축약이 된다라고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오늘은 추가로 이렇게 외울게요. when은 절이랑 올 때도 있지만 축약돼서 when ing 현재 분사 구문이랑도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쉬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when절, when ing 둘 다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번에는 주절이 앞에 있고 뒤에 unless절이 나왔는데 또 주절이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children이랑 they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는데 비동사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being으로 바꾼 다음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unless 다음에 절이 나온 게 아니라 unless 다음에 그냥 pp만 나온 거 보이시죠? 저때 pp가 바로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접속사 절이 축약돼서 과거 분사 구문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unless pp 하나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f의 반대말이었던 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이 축약돼서 만약에 뭐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unless 절, unless p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요거까지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갖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끝낼 건데요. 저희 문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는요 이렇게 부사절이 붙은 것 같기는 한데 해석은 어떨까요? 저희가 because랑 because of들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쓸 거거든요. 근데 뒤를 보니까 이제는 세미나가 지난해에 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쓸 거예요. 때문에. 근데 누가 답일까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보시고 because나 because of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은 똑같지만 뒤에 절이 나왔으면 부사 접속사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because of은 보시다시피 of로 끝났으니까 전명구겠죠? 그래서 안 되고 because가 답입니다. 그래서 토익에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해석은 똑같지만 뒤에 명사랑 쓰는 전명구냐, 뒤에 절이랑 오는 부사 접속사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너무 쉬운 문제 잘 나와서 제가 아예 알려드릴게요. 앞자 이름만 따서 접전 문제라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뜻이 똑같은 부사 접속사랑 전치사를 잘 구분하는 문제. 요거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ile은 아까도 배웠죠. while절. 뒤에 길게 나왔을 때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during은 반대로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되죠. during 명사.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때문에도요. 오늘 배웠던 because 절부터 해서 접속사절이 있기는 한데 전치사로는 because of 명사, owing to 명사, due to 명사, 전치사 똑같은 뜻이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얼도 절도 했었는데 이거와 동의어가 또 despite, in spite of도 있어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된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꼭 외우세요. 암기. 저랑 암기하는 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보기를 보세요. 보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쪽 보기 누구죠? during while. 둘 다 해석은 한국말로 동안에. 4번 문제 볼까요?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을 뿐 while during. 똑같이 동안회죠.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건 일일이 다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접전 문제라서 뒤에가 명사라면 during을 쓰겠고 전치사로 뒤에가 절이라면 부사 접속사 while 절을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뒤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묶고 보셔야 되는데 supplies last 조금 길죠. 지금은 요게 주어로 사무용품들, 용품들 이렇게 나와 있고 last가 지속되다라는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와서 여기는 접속사 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누굴 써야겠어요? 당연히 while 절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요. 빈칸 뒤에 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션으로 끝나는 presentation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접속사 절이 아니라 전명구를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전치사 누굴 쓰면 되겠습니까? during 명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전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토익이 잘 나오는 부사 접속사를 배워보았어요.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